일본 육군은 버마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영국군과 중국군을 몰아내고 1943년 영국의 공세에 반격하는 데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후 일본군은 선제 공격으로 연합군을 봉쇄하기 위해 1944년 인도로 진격합니다. 일본군은 아삼 지방에 집결한 연합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아라칸 지방에서 공세를 시작하나 이곳은 영국군이 공격 시작을 위해 병력을 집중시킨 곳이었으며 영국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으로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후 일본군은 인도의 임팔과 코히마를 향해 진격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인도 내륙 진출을 위해 병력을 쏟아부었으나 보급과 중화기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병력 손실만 발생합니다. 이 손실로 인해 슬림 지역의 영국 인도군이 버마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1944년 10월까지도 일본의 대동아 경영권은 그 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지속적인 전쟁 속에서 조종사와 비행기, 항공모함 등의 손실을 꾸준히 입으며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방에서는 메가더의 진군을 막지 못하고 버마에서는 퇴각, 수송선단은 미국 잠수함에 의해 손실을 입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지휘관들은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커터스 르메이가 일본 본토 폭격의 최적임자로 선정되며 폭격기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르메이는 일본 본토 폭격 작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간해 수공업과 공업이 섞인 형태로 전쟁 물자를 충당하던 일본의 상황상 공장을 정밀 폭격하기보다는 적어도 무차별 폭격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은 당시 도시계획 없이 시설을 건설하며 공업지대와 주거지대가 섞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장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민간인의 희생을 우려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르메이는 전쟁 물자 생산에 참여한 이상 일본의 민간인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1945년 3월부터 수많은 폭격기를 동원해 도쿄 시가지를 향한 소이탄 폭격을 시작합니다.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이었던 도쿄를 향한 소이탄 폭격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으며 도쿄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습니다. 도쿄 이후에도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 주요 물자 생산 도시를 향한 폭격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군수공업 중심지였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의외로 폭격을 거의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쟁 말기에 밝혀집니다. 일본 지휘부는 폭격을 당한 이후에도 항복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버티며 강화 제의를 받아내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작전은 가미카제나 유인어뢰 등 한정된 자원과 사람으로 연합군에게 큰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방향성은 오히려 일본군의 손실과 연합군의 분노를 가속시킵니다. 게다가 아오지마 섬 점령 후 일본을 향해 계속된 미군의 전략 폭격과 일본 연안까지 진출한 미군 함정들의 기뢰를 동원한 보급 봉쇄 작전까지 시행되자 일본의 공업력은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없을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각종 자살 특공대를 동원하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전투법을 가르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에 연합군은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 본토를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연합군의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은 리틀 보이라는 이름의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한 후 다시 항복을 요구하며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준비합니다. 일본은 첫 번째 핵폭탄을 맞은 후 이어진 소련의 만주 진격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게다가 나가사키의 두 번째 핵폭탄까지 떨어지며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일본 지도부는 8월 15일 전 군대에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는 발표를 하고 미국 군함 위에서 외무 대신 시게미츠 마모루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